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그리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뽑아서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님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MD 급락, 국내 반도체주 발목 잡나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AMD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AMD 주가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는 이 AMD 주가의 급락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주 급등 올라탈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선 후보자는 이후에 전쟁 종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은 격화하고 있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종결을 주장하면서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삼부토건도 4% 넘게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재건 관련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때 우리는 뛰어들어야 될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먼저 어떤 궁금증들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셨는지 시청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그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전략도 세워보고요. 종목 공개까지 바로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본 내용이죠. 반도체주예요. AMD가 시간외에서 급락을 합니다. 일단 3분기 자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국내 반도체주 안 그래도 허덕이고 있는데 발목 잡히면 안 되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발목이 잡힐까요? 아니면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 열어둬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별개로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AMD의 실적은 이미 가이던스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쳐주지 못하는 거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증가되는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이제 실적을 못 따라가는 것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좀 기대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실망감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 반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보이는 게 AMD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측에 대해서 수요가 또 증가되고 공급량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AMD 자체 내에서도 실적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나왔던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일단은 기업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개별 장세로 이루어지는 장 속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AMD를 떠나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를 맞춰놓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반도체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바닥권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AMD의 급락, 가이던스의 하회는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반도체와는 영향력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듣고 싶었던 답을 제가 좀 답정너였네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 의견은 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AMD는 급락을 하지만 반대로 알파벳은 또 본장 시간에 모두 상승을 했어요. 호실적 나온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를 견인한 게 클라우드 매출이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내 관련주 가운데 직접적인 좀 영향, 최대 수혜 이런 종목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 아침에 2천억 넘게 팔고 선물도 4, 5천 개 파는 와중에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제 눈에 띄는데 그게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메카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클라우드 매출 관련이라든가 AI 수요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서버 관련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영향력이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있는 회사가 두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도와주셨는데 그럼 제가 궁금했던 AMD 급락과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 요걸 빠르게 답 주신다면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미 아침에 잠깐 밀렸다가 올라오는 건 AMD, 엔비디아라든가 TS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랬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AMD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도 않거니와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런 이제 반도체 미국의 시장에서 홀로 갖고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디커플링 된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AMD의 급락 자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안한 마음
마음으로 저점 매수 기회라는 것도 염두에 보면서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재건주의 급등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저희가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건주의 경우에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공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태 매니저님, 재건주 급등에 올라타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재건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따 공개할 종목이에요? 이따 공개하겠지만 오늘 사실 원고를 쓸 때 현대 에버다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왔는데 좀 전에 5분 전에 16%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다른 종목으로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네. 가져왔는데 오늘 재건주가 강했던 이유는 뭐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밀적인 에너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은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외적으로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에 또 강세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좀 진행해서 전쟁을 좀 종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그 외적으로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동결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캐나다 쪽과 한번 협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보 관련돼서도 이미 한 북한에서도 전력은 전선 쪽에 투입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침으로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서도 끊임없이 사실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드 쪽으로서 보고 계시겠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종전은 빠르게 이제 확산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선 이후에도 줄곧 잘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저희가 일단 오늘은 급등해서 편입을 네. 안 하지만 네. 이걸 공략하고 싶고 눈여겨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강한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보고요. 오늘 하루만 급등했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막 급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SY 스틸텍이 올라왔고 또 오늘 오전장에는 모회사인 SY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들 또는 통신 광케이블 설치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주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를 꽤 우호적으로 보셨는데요. 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떨까요? 재건주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거기 대선이고요. 트럼프 관련주로서의 영향 어떨까요? 저는 벌써 이제 포트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네. 전진만 한다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전진건설이 이제 재건주냐, 근데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은데 뭐 로봇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다른 HTS도 없는데 전진건설이 오늘 세계에 가장 많이 올랐고 사실 지금 재건 관련주들 보면은 위태위태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은 또 금방 빠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좀 이제 괜찮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매주를 해야 되는데 많이 오른 종목 중에 몇 개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재건 관련주 잘 고르면은 앞으로도 수익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심할 종목을 엄선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1,000원짜리 이하 종목들은 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그만큼 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를 때도 빠르게 오르겠지만 내릴 때도 그만큼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하면서 재건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를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종목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합타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과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볼 만한 종목들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순서 함께 하시죠.